따스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등산하거나 나들이 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활동량이 증가하면 관절과 척추에 부담이 돼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뭘 앉고 서고 막 이렇게 걷고 다 힘들어요. 사실은 아프니까. 이거 아프니까 찔뚝찔뚝 계단도 못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너무 아프고. 걷는 게 힘들었죠. 좀 서 있기가 조금 힘들었죠. 주저앉으니까. 여기 찌릿찌릿하고 땡긴다고 아프고요. 걸을 때가 제일 아프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괜찮고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관절 척추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관절과 척추도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움직이기 불편하고 통증도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 환자들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정호, 김경준 원장과 함께 관절 척추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은 크게 1차성 관절염과 2차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1차성 관절염은 원인이 특별하게 없는, 즉 퇴행성 관절염이 대표적인 것으로 40대 이상의 성인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2차성 관절염은 외상성으로 예를 들어 인대 손상이 있거나 십자인대 이런 거 파열된 그런 경우에 치유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데, 치료가 안 됐을 때 오는 그런 모든 질환들을 2차성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같습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파괴되면서 점점 얇아지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뼈가 드러나면서 마찰이 심해지고 무릎에 열도 나고 물이 찬다는 붓는 증상, 통증이 오면서 오래될 경우에는 다리가 휘게 되는 등의 변형이 생기게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다양한 위험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크게 4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나이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체중일 때, 아무래도 무릎이 몸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부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외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상을 입었을 때 발생하고, 마지막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증상은 주로 오래 앉아 있다가 서기 힘들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다든지 비탈길을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점차 병이 진행하게 되면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고, 무릎 관절이 아파서 평지를 걷기 힘든 증상도 호소하기도 합니다. 제가 관절 질환 원인을 크게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눴던 것처럼 질환 치료법도 크게는 수술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에는 생활습관 교정,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치료 등이 있고, 최근에는 신의료 기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 등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크게 경골, 절골술 등을 통해서 다리 정렬을 바꿔주는 수술, 그리고 인공관절 치환술 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체중 조절 및 근력 운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소염제 및 진통제를 사용해 봅니다. 통증 조절을 하면서 환자 상태를 지켜보게 되고요. 최근에는 어떤 세포로도 바뀔 수가 있는 자가줄기세포를 주입하여서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심한 관절염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당연히 고려해봐야 되고, 병이 많이 진행한 경우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대표적인 척추 질환에는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전방전이증이 있습니다. 허리는 보통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뼈와 뼈 사이에 주로 물렁뼈나 연골로 표현되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뒤로 노랗게 보이는 신경이 있는데, 신경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디스크 탈출증이라 하고, 퇴행성으로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관절 마디가 두꺼워져서 신경관이 전체적으로 좁아지는 경우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전방전이증은 척추 마디가 이렇게 앞뒤로 어긋나고 벌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약해진 관절로 인해서 심한 요통과 함께 보통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신경 증상도 유발하게 됩니다. 디스크 탈출증이 심한 환자들은 엉덩이나 다리로 방사통과 저림감이 생겨서 쩔뚝거리며 걷게 되시는 분이 있고, 바로 누워서 다리를 올릴 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보통 급성 증상을 유발하는 디스크와 달리 협착증은 서서히 진행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중의 하나로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와 관절이 약해지니 그 대신에 뼈 사이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고 관절이 자라면서 신경 있는 중심 공간이 좁아져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오래 걷기가 힘들 정도로 다리가 무겁고 저리고 방사통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기본적인 척추 질환의 치료 방법에는 수술 치료와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비수술은 주로 약물 치료, 물리 치료와 주사 치료가 있으며 수술로는 피부를 일정 이상 절개하고 근육을 박리하여 수술 부위를 충분히 노출시킨 후 미세 현미경을 보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약물과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에 카테터를 이용한 신경성형술 및 풍선 확장술이 가능하고 수술의 경우에도 기존의 출혈, 감염 위험이 비교적 높은 절개 수술 이외에도 내시경을 이용해서 1cm 미만의 퇴소절개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리쬐는 햇살이 따사로운 수요일 정오. 무릎 시술을 위해 어제 입원한 서순이 어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얼굴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와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 힘든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딱딱 맞히고 아파요. 좀 이 통증이 약간 있다가 그러면 바로 걸어야 되는데 절뚝 이제 이리 되는 거예요. 이 양반 다리 또 하려면 아프고 지금도 이렇게 하면 좀 묘가 통증이 있어요. 제가 판매 영업을 한 12년 동안 했어요. 얼마나 걸어다니면서 그것도 막 식당을 얼마나 고생을 이 무릎이 진짜로 이게 좀 말도 못하게 쓰였어요. 진짜 너무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썼어요. 이제 진짜 고장이 난 거죠. 너무 물 안고 서고 막 이렇게 걷고 다 힘들어요. 사실은 아프니까 이거 아프니까 찔뚝찔뚝 계단도 못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너무 아프고 사실 이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병원 오는 거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예, 어제 전 잠을 잘 잤어요.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지금 좋아요. 예, 지금 무릎 더 많이 아프진 않으세요? 예, 아프지는 않아요. 제가 하기 전에 오늘 무릎 예. 좀 만져볼게요. 예. 자, 불편하고 아프고 한번 말씀하세요. 예. 괜찮다 그죠? 예. 반대쪽도. 예. 자, 괜찮으시고. 예. 자, 붓기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괜찮으시고 여기도 예. 괜찮으시고. 그래요 어머니. 오늘 예, 전에 설명 들었던 것처럼 예. 자가골수 줄기세포술 시행할 겁니다. 예, 예, 이전에 연골주사 맞아 보셨다 하셨죠? 예, 줄기세포. 줄기세포. 예, 예. 예.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이전과 다른 차이점은 예. 뭐 밖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넣는 게 아니라 내 골반에서 내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넣어주다 보니까 예. 부작용도 없고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시고 또 수월하게 잘 걷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준비 잘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예, 예, 긴장하지 마시고 예, 편안하게 쉬고 계세요. 예, 예. 뭐든지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예, 예.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조금 이따가 수술방에서 또 설명드리고 갈게요. 예, 예. 네, 즐기십시오. 예. 환자분은 왼쪽 무릎의 통증으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7년 전 오른쪽 무릎의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 본원에서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으셨고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통증은 있었으나 경과 관찰하며 지내시던 중에 타 병원에서 연골 주사를 맞고 여러 약물 치료를 해보았지만 호전되지 않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서 오셨습니다. 내원 당시 촬영한 단순 방사선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양측 슬관절에 경도의 내반 변형이 있고 무릎 사진을 찍어 보았을 때는 이 내측에 있는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MRI상에서 내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함께 중등도의 연골 손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최대한 비수술적인 보존적 치료를 희망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환자분이 치료할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은 환자 본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관절에 주입을 하는 치료를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원조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취를 부위는 골반, 우리가 만져보았을 때 여기 뼈가 만져지는 이 부위에서 채취를 하게 되고요.
시술을 하는 데 드는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는 우선 연골이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할 수 있고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골 생성 및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나 아니면 수술 치료에 비해서 통증도 훨씬 덜한 편이고 회복도 빠르고 시술한 다음 날부터는 일상생활도 무리 없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아예 피하거나 그 시기를 많이 늦출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가는 서순이 어머니. 환자분, 예, 저희 준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깨낼 부분을 표시를 좀 할게요. 자, 수술 부위는 표시를 했고요. 시술하기 전에 마취약을 좀 드릴 겁니다. 바늘이 좀 따끔합니다. 하나, 둘, 셋, 따끔. 잘 참았습니다. 약이 좀 들어갑니다. 묵직해요.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환자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손상돼 무릎관절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능력이 있어 무릎관절에 손상된 연골을 복구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환자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뽑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분리하면 다량의 줄기세포와 성장인자가 포함된 골수 농축물이 추출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얻어진 순수한 줄기세포를 환자의 무릎 관절에 주입하게 됩니다. 어머니 정확한 위치에다가 잘 넣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따끔. 잘 참았습니다. 좀 따갑지요? 자, 이제 확인해 봅니다. 바늘 잘 들어갔고요. 정확한 위치로 약 들어갑니다. 자, 잘 들어갔습니다. 꽂아주세요. 자, 약 잘 퍼지라고 제가 무릎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구부렸다가 펴었다가 구부렸다가 천천히. 고생했습니다. 간단하지요? 그래,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잘 끝났습니다. 일단 병실에 가 계시면은 제가 또 상처 한번 하게 봐드리고 갈게요. 편하게 쉬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또 회진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술 직후에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다만 간단한 시술이라 하더라도 주사를 맞은 거니까 맞은 당도 하루 다음 날까지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치료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거쳐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일 부작용이 낮은 치료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아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에 주사 맞은 부위가 더 아프다거나 일시적인 통증이 온다고 그러면 아주 드물지만 그런 경우에는 다시 저희 병원을 내원하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시술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통증이 좋아지고 기능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줄기세포 치료로 회복된 관절을 오래 쓰기 위해서는 무릎에 좋은 운동, 예를 들어 수영, 실내 자전거, 물속에서 걷기 등과 같은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체중도 조금 줄이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지 오래오래 내 무릎을 100살까지 쓸 수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어머니 너무 고생했다고 이제는 편히 쉬라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애들이 다 돌봐준다고. 그때는 아무리 하지 말아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노후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니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자신이 별로 이제는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좀 쉬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합천에 집을 사놔서 왔다 갔다 농사도 이제 질 돌보며 자 거기서 일하고 그러려고 이제 앞으로 계획이 그래요. 씩씩하게 복도를 걸어오는 김종숙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걷기가 힘들었던 관절염 환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시술을 받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힘찬 모습이 그녀가 얼마나 건강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릎이 좀 오래전부터 많이 아팠고요.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으면 무릎 뒤쪽에 오금 이게 많이 아파가지고 쭉 뻗고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해서 구부려야 될 정도였었거든요. 스스로 무릎을 못 구부렸었어요. 오른쪽은 이제 운동하다가 반월상 연골 파열돼가지고 오른쪽은 그거 수술했고 왼쪽은 자가줄기 세포만 했어요. 오른쪽도 그거 수술 받고 자가줄기 세포를 같이 이식받았죠. 걷는 게 힘들었죠. 좀 이제 다리가 이렇게 쓴다 하면 딱 주저앉았었어요. 서 있기가 조금 힘들었죠. 주저앉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수술을 받고 나서 너무 대만족하고 있어요. 줄기세포 시술이라고 하는 게 무릎 안쪽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세포로 바뀌는 그런 세포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세포로 바뀌는 과정을 겪게 되면서 환경이 계속 좋아집니다. 일상생활 하실 때 붓거나 열감 있거나 그런 것도 없으시죠?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고 이제 자가줄기 세포 요거 이식하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지나니까 전혀 안 아프던데요. 저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장점이 부작용 없이 일상생활 빠른 복귀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하다 보면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네. 수월한 느낌 네네. 이게 장점이면서 아무래도 내 몸에 있는 거를 내 무릎에 넣어주는 거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적응이 빨리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가줄기 세포다 보니까 네. 더 회복이 더 빠른 거 아닌가 그냥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 예. 네, 잘 모르지만. 이전에 저희가 관절 내시경도 하셨잖아요. 네, 네, 내시경 네. 하시면서 안쪽에 근본적으로 염증을 만들어내는 네. 안 좋은 부분들도 저희가 다 깨끗하게 변연절제술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듬어냈기 때문에 아마 효과를 더 잘 보시는 걸 수도 있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추가적으로 손상이 안 생기고 이들이 네. 유지가 잘 되실 거라 봅니다. 네네. 네, 줄기세포가 한 번으로 해서 다 끝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못해도 운동도 하시고 네. 무릎에 좋은 이제 근력 강화 네. 이런 걸 하시면서 계속 관리해 나가실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내 무릎 100세까지 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계속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자분은 양측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른쪽 무릎이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통증은 10여 년 가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여러 번 연골 주사를 맞으셨으나 점차 통증이 악화되고 또 주사를 맞는 빈도가 점점 증가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달 전부터는 하루에도 수차례 통증으로 무릎이 굳어버리는 잠김 증상이라고 부르는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어서 보다 전문적인 무릎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셨습니다. 당시 MRI 소견상에서 반달 연골판의 파열 소견이 관찰되고 있고 이 후각부, 오금 쪽 가까운 부분에 다수의 이 유리체가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 떨어져 있는 유리체와 염증성 조직들의 제거가 시급했습니다. 환자는 관절 내시경을 수행했으며 충분히 안정을 취한 이후에 무릎이 불편감이 아직까지는 조금 잔존하는 걸 확인하고 이제 연골의 어떤 상황을 개선시키고 향후에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저희가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중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관절 안쪽으로 들어가서 변연절제술이라고 하는 염증성 조직들의 제거 시술을 먼저 거쳤습니다. 이후 증상은 많이 호전되었으나 내 무릎을 조금 더 오래 현 상태로 유지를 잘 하길 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자가골수 줄기세포를 결정하셨고 우선 국소 마취하에 바늘을 피부 안으로 넣어서 장골능, 즉 골반의 부위에서 먼저 저희가 작은 구멍을 넣게 되고 내게 되고 거기서 뼈 안에 있는 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골수에서 뽑아낸 혈액을 다시 원심분리기를 돌리게 됩니다. 원심분리기라는 것은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무게에 따라서 분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서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하는 저희가 무릎 안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만을 잘 뽑아내게 되었고 무릎 안쪽으로 주사를 주입하여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는 다리 쭉 폈을 때 스스로 못 구부리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구부려야 됐고 그다음에 서 있을 때는 시끈거려가지고 좀 주저앉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술 받고 나서는 뭐 아무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거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제 운동해야죠. 뭐 골프도 하고 옛날에 이제 테니스를 많이 해서 이게 망가졌는데 뭐 수영도 하고 다 이제 해야죠. 수술 후에 2달이나 3달 이후에는 운동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하려고 예약해놨어요. 기분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옥천 아버님의 기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 관절염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2번의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먼저 관절염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단히 이게 아프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이제 열근 주사도 맞고 콜라겐 주사도 받고 주사도 여러 군데 맞았다니요. 그래 결국 안 돼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지. 뼈끼리 다요.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땡긴다고 이제 아프고요. 걸을 때가 제일 아프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좀 괜찮고요. 또 되게 아프니까는 좀 걷다가 좀 쉬었다가 또 가고 쉬었다가 또 가고 그럽니다. 화장실 가는 거. 화장실 가는 거. 가는 거는 그냥 가서 엎드려서 기다시피 해서 가는데 연관을 보고 이제 뒤처리할 때 그때가 이제 구부려야 되니까 통증이 많이 온다고. 마음은 참담하지요. 두 번씩이나 수술해야 되니까는 기분도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좀 어떠십니까? 불편하지요. 오늘 수술인데 많이 긴장되고 그러진 않으세요? 긴장은 덜 되는 편입니다. 잠은 잘 주무셨다 그지요? 예. 예, 좀 앉아보겠습니다. 아버님 무릎 좀 보겠습니다. 한번 쫙 펴보실까요? 쭉 펴보시. 좀 펴기 힘들다 그지요? 지금 이렇게 할 때 아프진 않으세요? 약간 아파요. 약간 아프다 그죠? 자, 최대한 좀 구부려 볼게요. 쭉 구부려 보시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자 안쪽에 계속 아프죠? 예. 자, 바깥쪽은 괜찮으시고요. 예. 그래 아버님 오늘 저희가 지금 다리가 약간 꺾여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예. 요거 최대한 정상적으로 정렬 바르게 하고 또 염증 일으키는 뼈 잘 처리해서 예.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 잘 깔끔하게 끝내고 나오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편하게 쉬고 계시면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환자분은 양측 무릎 통증으로 오랫동안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6년 전에 결국 오른쪽 무릎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셨던 분입니다. 왼쪽 무릎은 점차 심해지는 통증에도 주사나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견디셨다고 하는데 1년 전부터는 너무 악화가 되어서 계단이나 비탈길은 물론이고 이제는 평지, 집에서도 걷기 힘들다고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셨습니다. 무릎 증상도 심했지만 환자분의 경우에는 허리 통증과 함께 이 다리로의 위압감, 다리에 힘이 잘 없고 감각도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함께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엑스레이를 촬영해 보았을 때 이 대퇴골과 종아리뼈 사이 공간이 많이 좁아져 있고 용골이 닳아서 뼈가 서로 부딪히는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의 증상을 고려해 보았을 때 관절염 증상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허리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척추 질환 증상도 매우 강하게 의심되었기 때문에 저희 척추 진료를 보고 계시는 신경외과 원장님과 협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협진을 보았을 때 허리 쪽에도 척추 협착증, 신경이 눌리고 있는 증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소견에 대해서 관절염과 허리 신경 증상에 대해서 어떤 수술을 먼저, 어떤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좋은지를 많은 협진을 통해서 고민하고 의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걸을 수 없는 상태에서는 허리 신경 시술 치료를 했을 때도 그 치료과를 파악하는데 제한점이 있고 환자분의 증상 호전에도 제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관절 쪽으로 먼저 치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고령과 전체적인 몸 상태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때도 로봇 인공관절 수술로 저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절 수술을 먼저 진행하게 되는 이옥천 아버님. 수술실로 가기 전 준비가 한창입니다. 저희 환자분은 오늘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 시행한다는 것은 저희가 3D CT를 찍어서 3차원적으로 모든 뼈의 모양과 이 회전 각도 그리고 뼈가 자라나 있는 굴곡 이런 것까지 모든 걸 체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전에는 저희가 사람이 할 때 다 검증하지 못했던 놓쳤던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를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의 하지 정렬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걸 토대로 얼마나 절삭하면 될지 또 인공관절을 어디에 어떤 위치로 부착하면 될지를 보다 정확하고 공학적으로 계산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편 이전에는 저희가 틀을 따라 절삭을 할 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미심쩍음, 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봇을 이용하면 그 절삭량을 확실히 로봇이 알려주고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절삭이 다 이루어진 후에도 인공 일회성 시험용 인공관절을 넣게 되면 관절의 움직임 각도, 다리 정렬 등을 눈으로 이 수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화된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보다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장점은 이 칼날, 톱날 등이 위험한 부분을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로봇이 자동적으로 멈춰줌으로 인해서 가장 안전하게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전 3D로 인공관절 크기를 예측하는 수술 계획을 로봇 장치에 등록시켜 진행되는데요. 수집된 정보에 의해 적절한 뼈 절삭 부위를 정하고 그에 딱 맞는 인공관절을 선택해 삽입합니다. 오차가 없이 세밀하게 절삭돼 인공관절을 맞추기 때문에 출혈량이 적어 통증도 적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빠르다고 합니다. 계획했던 대로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수술하는 도중에 저희가 출혈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리에 압박대를 감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적절한 시간 내로 시간을 많이 오버하지 않고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할 때는 그 인공관절을 부착하는 것만큼이나 옆에 있는 힘줄, 근육 등의 힘을 이용해서 이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는데 정렬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부족하게 되면 다리를 펴기 힘들다거나 또는 다리를 구부릴 때 너무 뻑뻑하다거나 하는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술 도중에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서는 환자 수술 전에는 완전히 신전 쭉 폈을 때 다 펴지지 않던 다리가 지금은 잘 펴지고 있고요. 또 구부렸을 때도 원활하게 잘 구부러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붓기가 빠지고 수술 부위가 조금 회복되고 나면은 보다 빠르게 재활을 하시면서 일상생활 복귀로 재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출근 준비로 바쁜 시간. 이곳 회의실은 벌써 불이 밝혀 있습니다. 일주일 전 무릎 수술을 한 이옥천 아버님의 척추 수술을 위해 김정우 원장과 김경준 원장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두 가지 질환이 있어 협진을 통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좀 의심해서 검사를 시행한 결과 4번, 5번에 보시면 신경이 내려가다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토대로 해서 협착증을 좀 해결해 주면 환자분 보행에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자가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가장 큰 통증의 원인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지금 달아있는 연골과 뼈 부분을 절제를 하고 인공관절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수술은 잘 치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다른 여러 환자분들과 마찬가지로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같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이럴 경우에는 관절은 지금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만 하지에 내려가는 힘이 떨어지고 하지로 또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신경적인 증상이 계속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에도 힘이 많이 가고 신경적으로도 회복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올바른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척추신경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협진을 해서 보다 전인적으로 다 같이 치료를 해서 환자분이 잘 일상생활을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척추 질환과 관절 질환은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관절 질환 같은 경우는 관절의 운동성이 좀 떨어지거나 관절에 힘을 가할 때 좀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척추 질환 같은 경우는 용추와 경추에 통증이 일어나게 되고 방사통과 함께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협진을 통해서 증상이 좀 애매하고 겹치고 애매할 때는 검사를 하게 되고, 이 환자분도 아니나 다를까 요추관 협착증이 동반돼서 그쪽 부위로 해서 좀 치료를 해서 보행을 좀 좋아지게 하고 방사통과 지금 호전하는 저림감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컨디션 괜찮으시죠? 하여튼 전체적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으시더라고요. 염증 수치도 많이 좋아지고 해가지고 오늘 수술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으시고, 신경이 4번, 5번에 협착증이 좀 심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협착증을 좀 풀어주는 수술을 할 거예요. 네, 아버님 컨디션이 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채소 침수법으로 양방향 내시경 이런 걸로 좀 안전하게 수술을 좀 진행할 거고요. 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한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예, 안전하게 좀 진행할게요. 다른 불편하신 건 있어요? 괜찮으시죠? 너무 늦게 늦게 시간이 좀 오후 수술이라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안전하게 진행할게요. 예, 또 수술방에서 뵐게요. 예, 쉬고 계세요. 예, 환자분 수개월간 양아지 방사통과 저림감이 심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타원의 보존적인 치료는 전혀 효과 없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여서 수술적 치료를 좀 결정하게 되었으면서, 협착증 외에 전방전이증까지 있는 상태로 좀 더 완전한 수술로는 나사를 박는 요추 유압술이 필요하나, 환자분 전신 컨디션이나 파킨슨 질환 등 여러 가지 기저 병력을 고려했을 때 수술 범위를 좀 최소화하고 합병증은 줄이고 증상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방향 내시경 감압술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옥천님 같은 경우는 4번, 5번에 심한 협착증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남들하고는 다르게 뼈가 많이 자라서 이분 또한 유착이 엄청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압을 잘 시행하고 호소하는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척추 질환의 상당수는 비수술로 효과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주사치료, 시술 등의 다양한 비수술 치료에도 좋아지지 않는 통증이 있을 때는 수술로 병변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수술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은 상태여도 다리 마비가 심해서 보행에 제한이 있거나 대소변 장애, 감각자, 보행장애 등의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때는 조기에도 수술을 시행 가능합니다. 며칠 동안 몸이 좋지 않아 수술을 고민했던 이옥천 아버님이 다행히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는지 간호사는 더 꼼꼼히 몸 상태를 점검하는데요. 별 탈 없이 무사히 수술받고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봅니다. 네, 기존 협착증에 대해서 양방향 내시경 감압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현미경 수술보다 시야 및 배율이 매우 좋아서 수술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낮고 안전하고 정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술 시 지속적으로 물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씻어주기 때문에 감염의 확률이 좀 대폭 줄어들고 출혈 위험성은 좀 낮은 장점으로 최근 채소 침습 수술 기법 중에 대중화되고 있는 수술입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면역력이 낮고 출혈 위험이 높아 감염 위험이 비교적 높은 고령 환자에게 합병증을 최소화해서 조기 보행 등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적합한 수술 방법입니다. 이옥천 환자분의 경우에도 비교적 큰 수술인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비교적 조기에 협착증 수술을 진행하기에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합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옥천 아버님의 두 번째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허리에 작은 구멍을 내어 한쪽에는 내시경, 다른 한쪽에는 수술 기구를 삽입한 후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질환의 원인만을 찾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넓은 시야로 다양한 각도의 움직임이 가능해 빠르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MRI에서 보이지 않는 병변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큰 문제 없이 수술은 잘 진행되었고 신경 감압은 잘 되었습니다. 오래된 병변으로 다소 출혈이 심하고 유착이 심하였으나 안전하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워낙 술전 증상도 심한 상태라서 어느 정도 좋아질지 기다려봐야겠지만 다리가 많이 가벼워지고 저림감 방사통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최소 침습 수술 중에서도 환자에게 피해가 덜 가는 양방향 내시경을 시행하였기에 허리를 무리하게 굽히거나 버티는 동작만 피한다면 다음 날부터 잘 걸어 다니시고 걷기 운동 위주로 시작하게 됩니다. 보조기는 한 달 전후로 착용하게 되고 보조기를 착용한 동안에는 무리한 운동이나 심한 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달 뒤부터는 가벼운 운동을 포함한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환자분의 경우 전방 전이증도 다소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과 함께 허리를 관리 잘 해주시면 잘 지내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뭐 이 나이 뭐 딴 거는 할 거 없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살아봐야지 뭐 착실하게. 백발의 커트머리가 너무나 고우신 서봉의 할머니는 80세가 넘었습니다. 입원실에서도 왕언니로 통하지만 나이를 듣고 깜짝 놀라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동안인 얼굴과 다르게 할머니의 허리는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서서히 아픈 것 같아. 다친 거는 없고요. 허리가 아플 때 무지근하니까만 영 많이 땡기고 아팠는데 이번에 아플 때는 여기 딱 한 군데가 모나게 딱 아프는 기라 그러면서 여기 땡길리 갖고 걸음을 못 걷는 거라요. 막 짜증나게 아프면서 여기는 걸음을 못 걸으면서 이리 땡기가 이게 터져 나가려는 게라.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조금 받았는데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리 이걸 1년에 한 번씩 사진을 찍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수술했기 때문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걸음을 못 걷습니다. 이게 아이고 어머니 그 의사 선생님을 추천해드리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컨디션은 괜찮아요? 예. 잠 잘 주무셨어요? 예. 네. 컨디션 괜찮죠? 예. 예. 뭐 오늘 예정인 거는 수술은 아니니까 예. 너무 이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걱정 안 됩니다. 최대한 그쪽에 해가지고 예. 조심스럽게 카테터를 진입시켜서 최대한 덜 아프게 해드릴 테니까요. 예. 예. 조금 좀 이따가 내려가서 그렇게 준비해 볼게요. 하여튼 뭐 이게 완전히 마법 같은 건 아닌데 최대한 잘 해드릴게요. 예. 구석구석 해가지고 좋아지게 한번 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환자분 내원 한 달 전부터 심한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셨습니다. 타운에서 약물 투약하고 4차례 신경주사 치료 시행했으나 크게 호전이 없었고 시행한 MRI 검사에서는 요추 4, 5번에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술적 치료도 고려는 하였으나 최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원하시고 터진 디스크의 양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비수술 중에서 최종 단계인 풍선 확장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디스크의 경우 수술하면 증상은 많이 호전이 되는데 디스크를 제거한 구멍이 생기기에 재발 가능성이 1년에 10% 전후로 비교적 높고 당뇨, 비만 등 위험 인자가 많을 경우 더 높은 재발률과 합병증을 보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수술을 정답은 아닌 상태라서 시술로도 충분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에 환자 상태를 충분히 고민하고 환자분과 상의해서 비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풍선 확장술은 카테터에 풍선이 달려 있어서 풍선 확장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시술은 꼬리뼈를 통해서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카테터를 쭉 올리게 됩니다.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도 유착을 박리를 하게 되며 4번, 5번의 디스크가 터진 부위에 최대한 관을 진입시켜서 증상이 자극이 심하지 않으면 풍선 확장을 해보고 추가적인 유착 박리를 하고 약을 최대 용량으로 뿌려서 증상을 좋아지게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카테터를 통한 다량의 유착 박리제와 항염증 약제 그리고 진통제를 뿌려서 염증 유발 물질과 통증 유발 물질을 제거해주고 신경 부종을 감소시켜주게 됩니다. 장점은 큰 절개 없이 국소 마취로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 퇴원이나 1박 2일로 진행하여 일상생활에 조기 복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바빠졌습니다. 서봉의 할머니도 수술실로 들어가고 곧 시술이 시작됩니다. 할머니의 부분 마취도 끝나고 김경준 원장도 수술 준비가 완료된 모양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인 서봉의 할머니는 오늘 풍선 확장술을 받게 되는데요. 꼬리뼈를 통해 특수 카테터를 병변 부위에 위치시킨 다음 카테터 끝에 있는 풍선을 부풀려 공간을 넓혀주고 약물을 직접 병변부에 넣는 치료입니다. 영상을 통해 실시간 확인하며 통증 부위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바로 약물을 주입해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술로 이제 병변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서 유착을 풀어주고 염증을 제거하고 화학적 자극을 줄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좋아졌다고 너무 무리한 운동을 바로 하거나 허리에 부담이 되는 거는 1, 2주 정도는 피해야 하시고요. 가벼운 걷기 운동과 함께 코어 운동 시행하고 통증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2주 정도는 보조기를 차고 허리를 너무 숙이거나 비틀고 쪼그려 앉는 등 안 좋은 자세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30분 내외로 걷기 운동 위주로 시행하고 허리를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경과를 볼 예정입니다. 시술 후 당장에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수술은 아니기에 다소 증상이 남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 통원 치료를 시행하면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재활 치료 등을 통해서 보완해 가면서 꾸준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거는 뭐 바람은 없고 일단은 내가 수술 받고 잘 걷고 싶은 그거 빼기 없습니다. 속병은 없습니다. 내가 저가. 선생님 추천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내일 퇴원을 앞둔 91세의 이영주 할머니는 지금 이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김경준 원장만 믿고 수술한 후 이렇게 좋아져 너무나 행복하다고 합니다. 석 달 전에는 조금씩 아파서 견디는데 참 있어 갈수록 안 되는 기라 예. 그래서 한 2달 전에는 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사진을 찍어는 보시더만은 연세가 있으니까 이 약을 먹고 조금 자출부탁해서 있어 보니까 한 10일째 먹고 나니 또 괴롭 때 아파 결국 또 아프는 기라 예.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또 그럼 요 15일은 딴 거로 하면서는 또 딴 약을 또 지하철에서 먹었어요. 그래서 안 돼. 3번째 와서 또 먹었어. 와서도 안 돼. 내가 요번에는 막 도저히 안 되니까 해달라. 너무너무 아파서 못 견디는데 어떡합니까? 한번 썼다 가면 쓰는 대로 한 5분 동안은 써가지고 걷지도 못하겠고 앉으면 앉은 대로 한 5분 동안은 막 가만히 이러 못 앉아있어. 막 이러면 온 사람 몸부림 치야 되고 그러니 그거를 하루에 몇 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이거는 말을 표현을 못해요. 어머니 컨디션 괜찮아요? 예, 아.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아니요. 예. 하여튼 어머니가 워낙 협착증이 많이 심하셔가지고 유착이 엄청 심한 상태였어요. 다행히 결과는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신경은 이쁘게 잘 풀어놨거든요. 예. 근데 어머니는 감사합니다. 허리뼈가 조금 덜거덕거리는 상태는 있어서 예. 퇴원하더라도 관리는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걷는 예, 운동 위주로 하시면서 예. 일상적으로 생활하실 때 자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 바닥에 앉고 숙이고 비틀고 이런 걸 좀 잘 피하셔야 돼요. 예, 그렇다니까.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반면에 예. 회복이 잘 된 편이라서 오래오래 관리 잘 하시면 오래 잘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일주일째니까 제가 내일 퇴원을 그렇게 고려할 거고요. 예. 경과 봐서 외래에서 또 꾸준하게 또 재활 치료도 하고 물리 치료도 하고 경과를 좀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나와주셔서 예.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예. 선생님이 잘해주셔서 예.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주님은 아플 때마다 약도 먹고 협착증이 있었지만 잘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무리하신 후로 양쪽 다리의 방사통과 저림감이 너무 심해져서 다시 내원하신 분입니다. 추가로 시행한 MRI 검사에서 심한 협착증이 확인되었고 단순히 협착증이 아니라 황색인대가 골아대고 딱딱하게 굳은 상태로 신경을 심하게 눌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심한 유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환자분의 경우 연세가 90세 이상으로 통증이 심하다 하더라도 섣불리 수술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약도 제대로 써보고 주사 치료도 수차례 시행했으나 환자분이 도저히 걷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하시고 확실한 해결을 원하셔서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환자분의 경우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할 수는 없었기에 부분 마취로도 안전하게 진행이 가능한 양방향 내시경 감압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에 보이던 심한 협착증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수술방 시야에서 석회화가 좀 심하게 돼서 수술 자체가 좀 위험하고 어려웠지만 내시경의 고배율 시야에서 유착 사이의 공간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기에 안전하고 정밀하게 수술을 잘 진행해서
신경이 잘 감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수술 전에는 4번, 5번에 뒤에 있는 황색인대가 너무 두꺼워져서 신경관이 자체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달리 신경과 인대의 경계가 모호해서 유착이 심하게 의심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안전하게 진행을 했고, 일반적인 환자분보다는 시간도 제법 한 10분, 20분 더 소요될 정도로 엄청 지저분하고 안쪽에 유착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을 이용해서 유착과 유착을 잘 박리해주고 신경이 이렇게 이쁘게 잘 풀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협착증은 잘 해결했기에 너무 무리한 동작만 피하고 약해진 근육을 좀 보강해주는 운동을 시행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전방 전이증도 조금 경하게 있는 상태로 허리가 더 약해지지 않도록 일반 환자분보다는 더 열심히 걷고 자세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술 끝나고 나서 좋아진다 하는 것보다 아픈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게래.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런지 이제 조금씩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뭐 하고 싶은 게 뭐 있겠습니까 이제. 어쨌든지 뭐 몸 건강하게 자식들한테 애완미고 더 아픈 데는 없어야 될 싶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척추 질환의 치료법이 다양하게 발전한 만큼 그 정보 또한 방대하고 환자분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는 약 먹고 좋아지고 주사 맞았다, 뭐 시술하고 좋아졌다, 시술하고 나빠졌다. 하지만 척추 질환에 정해진 정답은 없고 치료의 기본은 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단계별로 치료를 시행하고 제도침습 척추 치료 방법인 시술이나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도 많은 질환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협착증 디스크라도 환자마다 증상의 차이가 있고 질병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에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똑같은 치료를 시행해도 그 결과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정보와 말은 참조하시되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면담을 시행하고 치료하고 증상을 관찰한 믿을 만한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환자분 개개인의 적합한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많은 환자분들이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아플 때 덜컥 수술 받으라는 말을 들을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초기에 내원하지 않고 참으면서 병을 계속 키워오다가 마지막에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사람의 몸은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고 퇴행성 관절염 또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섭다고 또 수술하라는 말 들을까봐 계속 피하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통증 조절을 하기 위해서라도 병원을 초기에 방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를 해도 아파서 걷기 어렵다면 저희가 이제 숙련된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00세를 바라보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겪고 계시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내 몸 상태를 파악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힘차게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 이곳저곳에서 자연스럽게 노화 현상이 일어나 다양한 관절 척추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요. 질환을 예방하는 것만큼 질환이 생겼을 때 초기 치료도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우리의 건강 스스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